자, 오늘 6강 게이트웨이서부터 시작해갖고, 자, 내용 파악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이 6강 게이트웨이 보면 소재로 노화와 사회 지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소재로부터 파악하건데, 나이를 먹으면서 사회 지각에 관련된 무엇이 바뀌는지 이런 내용이 아마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although cognitive and neuropsychological approaches empathize the losses with age that might impair social perception, motivational theories indicate that there may be some gains or qualitative changes. 자,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얼도어 같은 애들 있잖아요. 요런 얼도어 같은 친구들. 요런 애들은 비록 양보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거 양보 맞아. 양보 맞는데 양보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형태로 얘를 해석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근데 내용상 좀 안 맞고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비록을 해석하지 말고 요 쉼표가 등장하는 요 구간에서 그러나로 해석을 하시는 게 네, 여러모로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서 그러나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인지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뭐 신경 심리학적, 뉴로사이컬러지컬이니까 뭐 인지적이고 신경 심리학적인 approaches 접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접근법들이 empathize 강조를 하고 있는데 losses with age 나이를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상실들 with age니까 나이와 함께 상실 이상하잖아요, 그죠? 나이를 먹으면서 벌어지는 상실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대요. 그럼 that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that might impair social perception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인 perception 지각이라고 하는 걸 impair 손상시킬 수도 있는 그렇죠? 요게 로스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렇게 끊고 즉 앞에 보시면 인경 뭐 cognitive and neuropsychological approaches라고 하는 애들이 사회적인 인지를 사회적 지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손상시킬 수도 있는 노화에 따른 상실 같은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아니면 여기서는 얘보다는 나이 에이지에 좀 더 가깝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얘는 나이가 사회인지를 손상시킨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러면 수식 대상을 바꿉시다. 자, 사회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age, with age, 노화라고 하는 것에 따른 상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 motivational theories 뭔가 이런 동기 이론 같은 애들은 indicate 뭘 강조하고 있느냐면 there may be some gains, qualitative changes.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혹은 질적인 어떤 특정한 변화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점들을 indicate,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적인 이론, 동기 이론이라고 하는 건 대디아를 암시하게 되는 거지. 얘가 동사니까 이쪽이 목적어가 되겠죠. 인디케이터의 목적어가 될 거고 그런데 지금 문장이 멀쩡하게 다 왔으니까 네, 이때에 대해서는 접속사로 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자, 왜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법들 알려는 드리는데 사실 이 문법 자체가 여러분이 문제 푸시고 이해하시는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너무 문법에 강조하시면 안 돼요. 내용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문법 한두 개 아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2번 질문 가보시면 카르튼슨 그쵸? 카르스텐슨이라는 사람이 review a considerable body of evidence인데 body of evidence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죠. 증거 덩어리. 근데 considerable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상당한이죠.
얘가 누구랑 비교가 되냐면 considerate라는 단어랑 비교가 돼요. 요건 사려 깊은이에요. 얘는 사려 깊은인 거예요. 근데 사려 깊은이라는 단어는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찰스하고 뭐 이런 사람이 뭐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review a considerable body of evidence 상당한 양의 증거를 리뷰를 했어. 뭘? indicating that 이것들을 뭐 하는 그쵸? 보여주는 이렇게 되겠네. indicate니까. 그러면 indicate that 그쵸? 그 다음에 그럼 그 that 내용이 뭐냐? As people gets older, 사람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they tend to prioritize closer social relationships. 뭔가 이렇게 친밀한 사회적 관계 같은 것들을 prioritize 우선시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거야. 즉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우선시하는 그러한 경향을 갖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경향을 갖는지 계속 나오니까 봅시다. 얘가 1번 경향이고요. 2번 경향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대요. More on achieving emotional well-being. emotional, 감정적인 well-being을 성취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요. And tend to attend more to positive emotional information. 좀 더 긍정적 정보에, 그렇죠? attend, 참여하다. 이게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적 정보를, 그렇죠? 뭐라 그럴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고 봐야 되겠죠? 더 많은 이 긍정적 정보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즉 tend to라고 하는 거에 tend의 목적으로서 투부정사 to prioritize, to focus, to attend 이런 식으로 병렬되어 있네요. 그렇죠? 병렬 누구랑 되어 있는지 보시고 자 반면에 그쵸? ignoring negative information 부정적인 정보들은 네, 무시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부정적인 정보를 무시하면서 긍정적 정보에 조금 더 네, 그렇죠? 우선시하고요.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웰빙에 조금 더 그렇죠? 집중하고 그 다음에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우선시하는 그러한 경향들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엄청난 양의 뭐가 있어요? 증거들이 있다는 걸 리뷰를 했. 이런 양의 엄청난 양의 증거들을 리뷰를 했다 이 말이겠네요. 그래서 indicate서부터 맨 끝에까지가 이 evidence라고 하는 말을 꾸며주는 형태로 지금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indicate 그 목적으로서 indicate의 목적으로서 대절이 사용이 됐는데 대절은 네, 저 대시 시작하는 지점서부터 네, information 끝까지 전부 다가 되겠습니다. 자, 체크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게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적이고 신경 심리학적으로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무언가를 자꾸 상실을 해갖고 결국엔 사회지각을 해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봤는데 동기로는 그렇지 않고 얻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얻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지금 이 두 번째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 사회적 관계를 좀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감정적 웰빙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며 부정적인 정보보다는 긍정적 정보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인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 계속해서 봅시다. These changing motivational goals in old age have implications for attention to and processing of social cue from the environment. 이러한 changing motivational goal, 이러한 변화하는 동기가 부여되는 목표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motivational goal이니까 이렇게 그렇죠? 변화하는 동기가 부여되는 목표 같은 것들이 in old age니까 나이를 먹으면서 돼서 밑에 해석이 나와 있는 것처럼 노년에 이러한 변화하는 동기부여상의 목표는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표면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가 in old age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이거를 그냥 가정 if처럼 그냥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렇죠?
이렇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목표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되는 게 자, have implication 영향을 미친대. 그쵸? 영향을 미친대. 어디에? attention to 그쵸? 여기에 주목하고 processing of 뭐예요? 처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즉 전치사 to와 전치사 of의 목적어로 social cue from the environment 환경으로부터의 사회적 신호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 자, 사회적인 신호,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사회적 신호에 주목하고 사회적 신호를 처리하는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social cue라고 하는 공통의 목적어가 전치사 to와 of 모두에게 걸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자, 집중을 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처리를 합니다. 뭐에 대한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오게 되는 이러한 사회적 신호에 그렇죠? 신호를 처리하고 주의를 기울이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애들은요. 이 전치사를 빼버리면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전치사들은 혹시 빼서 여기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 프로세싱 오브의 오브는 안 빼겠지만 저 attention to는 빼버리면 금방 생각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봐두세요. 요런 애들은 그죠?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런 전치사들 그냥 빼놓고 물어보실 수 있단 말이지. 자, of particular importance in considering emotional changes in old age is the presence of a positive bias. 자,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치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쓴 문장이라면 주어가 먼저 등장을 하지 전치사가 먼저 등장을 하진 않아요. 자, 전치사가 먼저 나왔어. 그리고 문장의 끝에 비동사가 달려있는 상황이네. 그렇다면 우리는 무언가 순서가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is라고 나와 있는 말 뒤쪽에 붙어 있는 the presence of a positive bias 긍정 편향 그렇죠? 긍정 편향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가가 얘가 주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긍정 편향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가 어쩌고 하다 하면서 is 뒤에 와야 되는 말을 앞에다 썼다고 보시면 되죠.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격 보어가 지금 현재 맨 앞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엄밀히 말하면 주격 보어는 여기 다는 아니고 여기까지겠죠. 자, particular 같은 애들 자 해석이 안 된다. 잘 모르겠다. 네,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자, 어디 지우고 한번 봐보죠. 이렇게 지워버리고 particular를 지워버리고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particular를 이렇게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of importance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저렇게 of를 쓰고 importance와 같은 명사 형태를 쓰게 되면 그것의 형용사형과 같은 뜻이 돼요. 그러니까 of importance는 누랑 뭐랑 같은 뜻이냐면 important하고 같은 뜻인 거야. 이거 같은 뜻이야.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제 of 플러스 추상명사의 경우는 해당 형용사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of에다가 추상명사를 쓸 경우에 그 해당 명사의 형용사 뜻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of importance는 importance 중요성이라는 단어의 형용사인 중요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문장은 지금 뒤집어 놓고 다시 보시면 the presence of positive bias라고 하는 걸 주어로 쓰고 is를 쓰고 그 다음에 of importance, important 이렇게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긍정 평양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가 is important, 되게 중요해. 뭐에 중요하냐면 in considering emotional changes in old age 이게 노년에서 나타나는 감정적 변화라고 하는 것을 in considering 고려해 봤을 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when in considering 이렇게 돼 있어요. in considering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뭐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뭐라는 걸 고려할 때. 근데 이거 외우지 마시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consider가 고려하다잖아요. 그 다음에 in이 붙었으니까 대충 그것을 고려하는 와중에 이런 의미가 되니까 조금 더 노멀한 형태로라면 고려할 때라는 의미로 바꿔서 쓸 수 있겠죠. 요런 애들 자꾸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언어기 때문에 여러분요 읽으시면서 읽는 대로 이해를 하려고 자꾸 애를 쓰셔야지 뭔가 자꾸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The role of 미안해요. 다 안 읽었네. 자, 여기 보시면 땡땡이 나왔는데 이 땡땡이라는 건 그건 바로라고 제가 매일 말씀드립니다. 자, 긍정 편향의 존재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 그쵸? 노년에서 감정의 변화라는 걸 고려해 볼 때 이 긍정 편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that is 이게 뭔 소리냐 하면 a tendency to notice, attend to, and remember more positive compared to negative information. 자, 다시 말해 부정적 정보와 비교를 했을 때 더 긍정적인 정보를 기억하고 attend to 주목하고 그 다음에 notice 인지하려고 하는 경향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긍정 편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 그럼 이렇게 뒤집어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긍정 편향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여기 positive bias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뭐다라고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주어와 목적어를 주어와 주격보어를 뒤집어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땡땡 뒤에가 바로 이 긍정 편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죠. 제가 매 말씀드리지만 수업 시간 때 항상 설명하는 거지만 이렇게 콜론이 등장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거에 대한 추가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긍정 편향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긍정 편향 그건 바로 뭐냐 하면 뒤에 있는 거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The role of life experience in social skills are indicates that older adults might show gains in some aspect of social perception. 자, the role of life experience 뭐라 그럴까요? 인생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하면 좋을까요? 인생의 경험에 갖고 있는 역할을 즉 인생의 경험이 갖는 역할 in social skill 사회적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생의 경험이 갖는 역할 또한 indicates that 대디아를 보여주는데 older adult 그렇죠? 더 나이가 많은 그죠? 노년의 어른들이 might show gains in some aspect of social perception.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 perception, 지각의 한 측면, 몇몇 측면들에서 gains, 얻는 것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거네. 이런 걸 의미한대. 자, 그러니까 뭔 소리냐 하면 인생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역할이 있는데 이 인생의 경험이 갖는 역할이 뭘 암시를 해주는 거냐 하면 자, 나이를 먹은 어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이점 같은 거라는 거죠. 사회적인, 그쵸? perception, 인지, 사회지각의 한 일부 측면에서 이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나타내기도 한다. 자, 이거 말이 좀 어렵게 쓰여서 그렇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자, 나이를 먹어서 얻게 되는 이 인생의 경험이라는 게 사실상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인생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뭔가 사교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라고 함축해서 말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되게 애들로 말을 했지만 사실상 하고 싶은 말은 나이를 먹은 게 단순히 나쁜 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5번은 앞쪽 지문하고는 또 조금 결이 달라요. 그래서 앞쪽 지문들은 감정 변화라든가 뭐 긍정 편향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비해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장은 사회 인생 경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순서를 잡으면 얘는 또 별다른 설명도 지금 안 달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애들 순서 잡아서 이렇게 구분해 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알았죠? 내용을 물어보기가 제일 네,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물어보기가 제일 적절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법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설명드릴 게 없었고 4번 지문 같은 애들 지금 이 뒤집혀 써져 있는 요런 지문들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요. 아무튼 뭐 이래저래 봤을 때 내용 일치가 제일 유력할 것 같아요. 내용 일치가 유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목 뭔가 주제라고 물어보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으로 뭐가 적절할까 요 정도 물어보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1번, 6강 1번 보죠. 패스트 패션에 관련된 글인데, 패스트 패션 생각하시면 그냥 우리 아예 네, 편하게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가면, 유니클로, 그 다음에 A 세컨드, 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뭐 되게 많던데. 그 홈플러스 가면은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항상 있고 막 되게 얘네들하고 같이 맞은편에 있고 뭐 요런 그런 옷가게들 있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비싸지 않은 옷들을 그쵸? 아주 다양한 디자인의 비싸지 않은 옷들을 파는 거.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패스트 패션이라고 생각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1970년대 후반에 그쵸? 미국에 대해서 나온 뭔가 그런 내용인가 봐요. 자, 요거 마저 한번 읽어봅시다. Up until the late 1970, 1970년대 후반까지 the United States produced at least 70% of the clothing. 자, 옷의 70% 정도 최소한이네. 그쵸? at least가 붙었으니까 옷의 최소한을 생산을 하고 있었대. 70% 정도를. 그렇죠? 네. Then Americans purchases. 미국인들이 구매하고 있는 옷의 적어도 70%를 미국이 생산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자국에서 생산된 옷을 자국에서 소비되는 옷의 70%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었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And thanks to the New Deal, 뉴딜 정책 때문에 for much of the 20th century, 20세기의 아주 대다수 동안 brands and manufacturers were expected to follow strict national labor law. 자, 얘네들 연방 노동법을 따라야 됐다는데 이 연방 노동법이 strict, 아주 엄격했대요. 그쵸? 자, strict 했대. 자, 요런 단어들 기억을 좀 해둡시다. 자, 왜인지 좀, 이제 봐놓고, 네, 왜인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아주 스트릭트한 연방 노동법을 따라야만 했대. 그쵸? 그래서 브랜드들도 그렇고, 매니팩처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조업체, 공장들도 그렇고, 모두 어떻게 하도록 강요를 받았었냐 하면은, 그 아주 강력한 연방 노동법을 따르도록 네, 강요를 받은 거죠. But in the late 1980s, 1980년대 후반에 이르면 a new section of clothing business cropped up. cropped up인데 crop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뭔가 확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확대를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 화면을 crop up을 한번 해보면 약간 이 crop up이라는 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화면이 확 커졌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뭔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이런 뜻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것들을 특정 부분을 잘라서 확대시키는 걸 크롭업이라고 하는데 자, 의류 산업에서 새로운 섹션이 갑자기 확 튀어나왔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팝업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게 뭐냐? 아, 여기 또 콜론 나왔네요. 그건 바로 즉 의류 산업에서 새로운 섹션이 팍 하고 튀어나왔는데 그게 바로 패스트 패션이더라 이거야. The production of trendy, inexpensive clothes invest amounts of lightning speed in subcontracted factories to be sold in thousands of chains store. 자, 수천 개의 체인에서 판매가 되어질, 그렇죠? 자, subcontracted factories, 그러니까 하청 공장에서 lightning speed, 빛의 속도로 생산이 되어지는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inexpensive clothes. 비싸지 않은 옷들. 그리고 나서 트렌디한 옷들. 이런 애들을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 콜론 뒤쪽으로 나온 건 전부 이 패스트 패션에 대한 추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이 패스트 패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패스트 패션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트렌디해야 되고 인익스펜시브 해야 되고 그렇죠? 라이트닝 스피드로 생산이 돼야 되고 그렇죠? 전국의 수천 개의 매장에서 판매가 돼야 되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려 있는데 필요한 거 체크해 보면 요렇더라. To keep the right prices low.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여기 지금 low가 나와 있죠. 그렇죠? low. 당연히 high는 아닐 거예요. 가격을 높게 유지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가격을 낮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fast fashion 브랜드는요. cut manufacturing cost. 당연히 생산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었는데 and the cheapest labor was available in the world's poorest country.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싼 노동력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바로 노동력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가요 그 기업이라든가 그렇죠 무언가를 생산하는 입장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누군가를 고용해서 무언가 서비스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뭐 제품 같은 것들을 생산해내는 입장에서요 생산 단가를 내리는데 가장 좋은 게 인건비를 줄이는 거예요. 인건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좋은 게 인건비를 낮추는 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임금을 낮추는 건 힘드니까 임금이 낮은 쪽으로 공장 자체를 옮겨버리는 걸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을 타겠죠. 아무래도 인건비를 우리나라 생각해봐 얘들아. 그 일정 금액이 받고 있는 노동자들한테 이 월급을 낮추는 건 쉽지 않아요. 이건 사회적인 저항도 만만치 않고요. 이게 절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공장을 떼다가 애초에 인건비가 싼 나라에다가 세우는 건 그건 어렵지 않단 말이죠.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바로 여기 나오는 오프쇼어링이라는 단어가 딱 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행산기지를 해외로 이전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인건비를 낮춰서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공장을 해외 이전하는 거 그런 걸 경제용어로 오프쇼어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프쇼어링이 cut across the industry 산업에 대해서 가로지르면서 있대. 아, 이거는 뭐예요? cross the owner across the country cut owner across the industry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산업 전반에 걸쳐서 발생이 됐어요. Just as globalization as unfolding. 자, 막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시점이라서 요게 산업 전반에 걸쳐서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80년대 후반 얘기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한 거예요. 세계화가 막 진행되고 있었던 시점이잖아요. 그죠? 자, though it started as a small corner of business. 뭐 비즈니스의 아주 작은 코너로 시작이 되기는 했지만 그죠?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공이 그렇죠? 패스트 패션에 괄목할 만한 성공이 enviable 뭐예요? 부러운 것이에요.
자, 명확히 지금 나와 있진 않은데 이게 생략이 돼서 그런 거라 여기 지금 so가 나왔죠. 너무나 부러워서 여기에 지금 대시 있어야 돼. 그래서 it soon reset the rhythm for how clothing 어떻게 옷을 뭘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한 리듬 같은 것들을 전부 리셋해 버렸다는 거야. 새로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so 대시에요. 너무나 so 뒤에 있는 거 해서 대타게 됐다라고 앞에가 원인이고 결과에 대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놨느냐? How clothing from luxury to athletic wear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양쪽 하이픈 나오면 당장 해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싹 거놓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싹 거놓고 이거 마지막에 해석을 합니다. 자, how clothing was and is conceived. 자, 뭐라 그럴까요?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어떻게 생각이 되어져 왔고 광고가 되어져 왔고 판매가 되어져 왔는지 how가 있으니까 어떻게라는 말로 해석을 계속하면 해석이 좀 어색해요. 그러니까 how 같은 애들은 방법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좋죠. 옷이 어떻게 생각이 되어졌고 그렇죠? 어떻게 광고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팔렸고 라기보다는 옷이 생각된 방법 옷이 광고된 방법, 옷이 그러니까 판매된 방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 리듬을 완전히 리셋, 재설정했다. 그 범위를 럭셔리한 옷에서부터 운동복까지 다 그렇더라 이 말이네. 자, the impact was dramatic. 그 효과는 아주 드라마틱했대요. 그렇죠? 드라마틱해서 In the last 30 years, 지난 30년 동안 fashion has grown up from 500 billion trade 대충 이제 5천억 정도 되는 규모에서 그렇죠? 주로 domestically produced니까 국내에서 생산된 이거 우리나라 아니야 미국이야 알았죠? 미국에서 생산된 그렇죠? 한 5천억 정도 되는 거래에서 to 2.4 trillion a year global giant 2조 4천억 원짜리 국제적인 거대 산업이 되어버린 거죠. 자, 뭐 어려운 건 아니고 from A to B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의류 산업이 성장을 해왔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 파트에 들어있었어요. 내용이 많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시고 내용 파악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6-2번 6강 2번 한번 봐보자. 딥러닝 컴퓨터에 대한 건데 알고리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자, 한번 봐보죠. The fact that deep learning computers merely carry out programmatic functions without understanding what they are doing or any implications has created problems in the past. 자, the fact 사실인데 보통 이렇게 the fact 같은 뭔가 알림, 정보 이런 말들 다음에 대시 나왔다 그렇다면 동격일 확률이 높아요. 알았죠? 그래서 deep learning 컴퓨터가 그저 merely carry out programmatic function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라고 하는 바로 요 사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without understanding 이해 없이 뭐에 대한 이해 없느냐 understanding without understanding이니까 뭐에 대한 이해가 없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What they are doing 걔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자 걔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any implication 어떠한 결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혹은 거기에 관련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없이 그렇죠? 그죠? 네. 프로그래밍된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 이 양반이 주어져.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has예요.
created problems in the past. 그렇죠? 계속해서 뭐가예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 the fact가 주어고 has가 그렇죠? 동사인 되게 긴 주어가 지금 현재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 읽을 때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any implications가 주어처럼 보인단 말이죠. 왜냐면 여기 5월이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without understanding 어쩌고 저쩌고 any implication has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the fact라고 하는 저 말에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쓸 수가 없어. 그리고 any implications에 뭐 있어요? s 붙어 있죠. 즉 복수형이지. 복수형이라면 얘도 have가 돼야 돼. 아니잖아.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모로 주어로 보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고 됐어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이 the fact라고 하는 말을 꾸며주는 말이고 사실상 진짜 동사는 has created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in particular, many analysts has described the problem of algorithmic biases. 그렇죠? 알고리즘 편향 문제를 계속해서 describe 설명을 해왔대. 분석가들이. 그렇죠? 애널리스트들이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해왔대요. Datasets that neutral networks trains on 이렇게 하고 are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묶어서 데이터 세트 수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자, 뉴트럴 아니네요. 뉴럴이네요. 뉴럴 네트워크니까 신경회로망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신경회로망이 trains on 그쵸? 훈련하고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on이니까 어떤 특정한 뭐 데이터 세트 위에서 할 거니까 여기 지금 on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경회로망이 훈련하고 있는 데이터 세트는 are representation of the world. 그렇죠? 세상에 대한 대변이에요. 데이터 세트가 복수라서 여기 뭐가 돼 있어요? 데이터 세트가 복수라서 여기는 a가 돼 있죠. 자, 뭐에 대한 대표냐 하면은 세상에 대한 대표인데 as it is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 대한 대표예요. rather than the world that we might like to see.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세상이라기보다는 as it is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 대한 대변이다 이렇게 본 거야. 그러면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게 얘하고 the world that we might like to see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거라기보다는 앞에 거다 이 말이네. 그치? 즉 신경회로망이 토대로 삼아서 훈련을 하고 있는 이 데이터 세트가 우리가 이상향으로 삼고 있는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현실에 대한 세상,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지느냐? Because of this 이러한 일 때문에 여기 지금 thi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this가 가리키는 말은 뭐겠어요? 당연히 앞문장 전체겠죠. 앞문장 전체가 될 거예요. 데이터 세트가 뭘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신경회로망이 현실을 반영한 데이터 세트. 토대로 훈련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Deep Learning Algorithm이라고 하는 애는 may reproduce 재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The worst stereotype and biases 가장 안 좋은 최악의 고정관념과 편향 같은 것들을 재생산할 수가 있어. 뭐에 대한? Of our society as a whole.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뭐 이런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재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인간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별도로 강조 안 해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강조해서 중요하고 강조하지 않는다고 안 중요한 그런 거 아니에요. 접속사, 특히 이 역접의 접속사들 정말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별도의 언급이 없으셔도 항상 보고 넘어가셔야 돼. 자, 인간은 그렇지만 mind exercise judgment, 판단을 수행하고요. question, 의문을 삼는데 the pattern, 패턴의 의문을 삼는다는 거야. 어떤 패턴? he or she was seeing, 그가 보고 있는 패턴에 의문을 삼을 줄 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Deep Learning Network는 might see that most of the picture labeled as a secretary in an online archive are female. 딥러닝 네트워크는 아마 이렇게 볼지도 몰라요. that, 데디아라고. 데디아를 이렇게 볼지도 모른다는 거야. 데디아라고 볼지도 모른다는 거야. Most of the pictures labeled as a secretary in an online archive. 온라인 아카이브에 들어있는 secretary, 비서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림의 대다수가 are female,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보면, 그렇죠? 보고, 반면에 most pictures of a boss, 보스라고 써져 있는 그림의 대다수가 are male, 남자라고 하는 것을 본 거지. 자, 이게 순차예요. and는 앞뒤의 문장을 순차적으로 연결해 주는 게 있거든요. 다시 말해,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결론 지었다로 보셔야 돼. 즉, 비서라고 돼 있는 사진의 대부분에는 여성이 그려져 있고, 보스라고 그려져 있는 사진의 대부분에는 남성이 그려져 있는 것을 딥러닝 네트워크가 보고선 이렇게 결론 지을 수도 있다는 거야. 뭐라고? 아, 남자는 항상 보스고 여자는 항상 비서구나 라고 결론을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은 반면에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고요. 네, 내용 파악하시는데 역시 뭐 크게 어렵거나 막 그런 건 없어요. 알고리즘 편향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알고리즘 편향이 뭔지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딥러닝이라는 건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공부하고 학습해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한 뭔가 신경회로망 학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얘가 현실 세계를 기준으로 하다가 보니까 뭔가 현실 세계가 갖고 있는 그러한 편견이라든가 편향 같은 것들을 보유할 수도 있겠더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어요. 따라서 주제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주제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내용일치 물어보는 것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내용일치 물어보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고요. 사실 여기서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들이 하나가 바로 뭐였어요? 바로 이거죠. 생각보다 지금 주어랑 동사가 거리가 좀 멀어서, 주어랑 동사가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법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접속사 집어넣는 거. 그래서 어휘 선택이라든가 문법 문제를 한두 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죠. 자, 3번의 내용은 뭔가 이 가정에 관련된 건데 이게 발전을 가로막나 봐요. 네. 한번 봐봅시다. Assumptions are a reflection of what's going on in our mind where we focus our thinking. Assumption, 가정이라는 건 약간 a reflection of what's going on in one's mind.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이게 솔직히 원스인데 이거 그냥 우리들이라고 합시다 그냥. 왜냐하면 또 위에는 또 our thinking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죠? 그냥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가정이죠. 그렇죠? 요 가정 같은 것들에 대한 걸 반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가정이라는 건 What's going on in one's mind?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언가에 대한 반영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where we focus our thinking, 우리가 어디에, 그렇죠? 뭐라 그럴까? 우리의 사고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한대.
자, 그러면 봐봐. 여기 reflection of 뭐에 대한 반영이냐? What's going on in our mind?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반영이기도 하고요. Where we focus our thinking. 우리가 우리의 사고의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에 대한 반영이기도 하겠다. 다시 말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반영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반영이기도 하더라. 자,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전치사 of에게 있어서 두 개가 걸리는데, 자, 요 what과 where, 특히 where 좀 잘 봐두십시오. 알았죠? 문법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when our thoughts are voiced to someone else,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그렇죠? 목소리를 갖게 돼. 우리의 사고가 are voiced, 목소리를 갖게 됐을 때, 즉 뭔가 표현이 된다면 이런 뜻이겠지. We now have a great opportunity to learn the person's perception. 그 사람의 인식, 그렇죠? 생각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알게 되는 거야. 자, it's precisely from that perception that changes effort can start. 자, 우리요 여기 일단 보시면 change effort 이렇게 되어 있죠. 명사를 병렬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뒤에 있는 명사가 이렇게 s를 붙이고 나와야 됩니다. 네, 뒤에 복수여야 돼요. 얘는 단수여야 되고 얘는 복수여야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앞에 명사하는 뒤에 명사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변화하는 노력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이야. 자,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시작이 된대요. 어디에서? 정확하게는 from that perception. 바로 딱 그 인식으로부터. 그죠? 딱 그 인식으로부터. 정확하게는 바로 딱 그것을 인식으로부터. 그것을 인식한 것으로부터 변화하려는 노력이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from 다음에 that이 나와 있는데 이 from 다음에 나와 있는 that을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답해 전치사를 못 쓴다라는 건 얘가 접속사 계열의 이야기일 때입니다. 접속사, 관계대명사도 일종의 접속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접속사 관계사 앞에 전치사를 못 쓴다 이 말인 거지. 이게 안 돼. 이게 안 된다 이 말인 거지. 얘는 접속사가 아니란 말이야. 바로 그 인식 이런 말에서 그런 뜻으로 쓰인 지시대명사죠. 이게 엄밀히 말하면 지시 형용사지, 그치? 그러니까 from that perception 이렇게 보셔도 돼.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한 덩어리야. 맞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정확히는 바로 그러한 인식으로부터다. 뭐가? 우리의 사고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 네. 그럼 이거 뭐예요? 아이고. It that 뭐예요? 강조네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가 됐던 간에 강조 타령하기 시작하면 뭐다? 지우고 보면 돼. 이때 강조는 이때 것을 지우고 나면 해석이 된다 그랬어요. precisely. 네, 바로 딱 정확히 이런 뜻인데 ly가 붙었는데 부정부사 아니고 뭔 단어인지 모르겠다?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여기를 지워버리고 한번 봐볼까요? 여기를 지금 이렇게 지워버리고 보시면 from that perception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변화의 노력이 시작된다라는 하나의 멀쩡한 문장이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해석이 안 되면 하지 마시라. ly 붙었는데 해석이 안 된다 하지 마시라. 무슨 문법인데 강조다 그러면 강조 해석할 필요 없다 하지 마시라. 이때 강조 it하고 that을 지우면 된다. 그러니까 이 that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라.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법을요 뭔가를 배워서 뭔가를 자꾸 덧붙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를 배워서 더 이상 그걸 해석하지 않을 수 있다면
해석할 양을 자꾸 줄여나가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uppose Alex was thinking. 알렉스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I'm too old to get that job. 그 직업을 얻는데 난 너무 나이가 많은 것 같아. They are looking for someone fresh out of school. 학교에서 막 졸업한 누군가를 찾으려고 하겠지. 그치? 요렇게 생각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야.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자, 이거는 잘 봐주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Alex did not apply for the teaching position. 자, 뭐예요? 딱 그 teaching 포지션에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됐든 강사가 됐든 뭐 무슨 교수직이가 됐든 거기에 뭐예요? 지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분도 비록 he really wanted it. 그걸 정말로 원했지만 지원하지는 않았어요. 자, suppose he was a great leader. 자, 이 사람이 아주 정말 엄청난 리더였어. Who could turn that school around. 학교를 완전히 되바꿀 수 있는, 그쵸? 그런 훌륭한 지도자였어. 그러나 his lack of initiative. 그의 뭔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의 부족이 created a lose-lose for him and the school district. 이 학교라고 하는 구역 전체와 그 모두에게 있어서 lose-lose 전부 다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다 이 말이네요. 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항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하지? 막 옆에서 뭐라고 해도 신경 쓸 거 없어요. 뭐 본인 스스로 말도 안 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본인이 그걸 자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근처라도 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걸 목표로 삼고 있다고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물론 허풍을 떤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나 옛날에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 근데 자꾸 얘기를 하다가 보면 본인도 그쪽을 향해서 점점점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라쟁이가 되기는 싫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여러분이 목적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 알았죠? 자, 그래서 6번 문장 마주 보시면 What if? 그렇죠? What if? 자, 만약이에요.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예요. What if?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 자, 아예 해석에다가 하면 뭐뭐라면 어떨까가 그냥 what if의 뜻입니다. 자, instead 대신에 he recognized he had unique exercise experiences from his prior roles that could indeed 자, indeed 사실 정말 이런 단어잖아요. 자, 잘 모른다 안 하시면 된다. 물론 이 단어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몰라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be of true value.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네. 그쵸?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뭐가? 그의 prior roles. 이전의 역할인 거지. 그쵸? 그의 이전의 역할로부터 오네요. 자, 완전히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자, what if? Instead. 대신에. 그쵸? He recognized. 그가 인식한 거야. 하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지금 대시 들어가 있겠죠. 여기. 그가 인지하고 있다고. 깨달았다고. He had unique experience. 그렇죠? 그가 유니크한, 독보적인, 누구도 갖지 못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그런 거 경험해 봤어. From his prior roles. 그의 이전의 역할에서 오게 되는 이러한 특별한 경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그 스스로 깨달았다면 어땠을까 이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그 prior role이 뭘 어떤 거야? Be of true value.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이전의 역할로부터 얻게 된 독특한 경험 같은 것들, 그런 유니크한 경험 같은 것들이 그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If he had been willing to challenge his own assumption,
자, 만약에 he had been willing to 기꺼이 to challenge his own assumption.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도전하려고 했다면 he might have taken action. 그는 액션을 취했을 수도 있고 with confidence. 자신감을 가지고 and pursued his goal. 목표를 쫓아가지 않았을까? Stories like this happens too much. 이런 식의 이야기 너무 자주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보시면 if절에 뭐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had pp가 나와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뭘 써야 돼? 우리도 might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자기의 가정에 대해서 기꺼이 도전하려고 했었다라면, 그쵸? 그는 아마도 행동을 취했을 거고 자신감을 갖고 목표를 성취해냈을 수도 있을 거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일이 너무 자주 벌어져. They hinder progress, inhibit organizations from achieving their goal. 그들은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hinder, 막고요. 자, inhibit organizations from achieving their goals. 자,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에 뭐가? 조직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inhibit, 네, 주저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들은 뭘까요? 여기서 그들은 뭘까요? 우리가 이게 무슨 글을 읽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 자신은 못할 거라고 하는 가정이 되겠죠. 뭔가 얘 딱 적합할 만한 뭔가가 지금 현재 앞에 나와 있진 않은데 그냥 어썸션들인 거예요. 이 가정들인 거야. 뭐 어떤 가정이야? 자기는 못할 거라는 가정인 거지. 그렇죠? 아, 뭔가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부정적, 네거티브 어썸션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죠? 요런 애들이 앞뒤를 막고 발전을 저해합니다. They cause individuals to remain locked in their self-imposed boundary. 자기 스스로 부여한 한계 안쪽에, 그쵸? locked, 매여 있도록 한대요.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형태로 등장을 했고요. 남아있는데 어떻게 남아있어요? 그쵸? 개개인들이 locked, 묶여있도록 하는 거죠. 무언가를 묶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이 무언가를 묶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로킹을 써버렸네요. locking을 쓰시면 내용상 적절하지 못합니다. 알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데이도 똑같이 누구예요? 얘네들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똑같은 bad assumption을 말하는 거죠.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부정적인 가정이, 그렇죠? 부정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어놓는다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를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런 가정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알았죠? 본인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알았죠? 자, 마지막 질문 가봅시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사실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문장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나오는데 앞에까지는 아니야. 그냥 읽어보면 간단해. Physicians claim that a lot of what they do is intuitive. 자, 우리 일단 이 단어부터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intuitive. 직관적이다라는 거죠. 의사들이 주장을 하는 게 뭐냐? A lot of what they do. 그들이 하는 것의 많은 것들이 is intuitive. 되게 직관적이다라는 거예요. 즉, 의사 선생님들 되게 직관적으로 일한다 이 말인 거야. 자, it is reasoning through the association built up over years of practice. 아주 수년간에 걸친 practice, 연습. 선생님 연습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수년간에 걸친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진료를 하는 거죠. 이 진료에 그쵸 걸쳐서 build-up 축적된 거지. 그쵸? 축적된 association 연관성을 통한 추론 reasoning이더라. 자, built up overuse practice에 의해서 네, 축적된 연관성을 통한 reasoning이더라. 자, when scientists work on the I가 아니네요. When AI scientists work on the problem of a medical diagnosis. 자, 인공지능 과학자들이 의학 진단 문제를 연구를 할 때 그들의 effort는 is to see the diagnostic process as a set of explicit procedure that can be captured in a program. 자, 여기서 their effort, 그들의 노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AI 사이언티스트들의 노력이겠죠. 그렇죠? AI 사이언티스트들의 노력은 is to see, 보는 것이다. 목적으로 보아야 돼요.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is to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야. 즉 그들의 노력은 뭘 목적하는 거예요? 진단 결과, 진단하는 그 과정을 보는 것이다. 목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진단하는 과정을 보는데 뭘로 보는 거냐면 a set of explicit procedure. 뭐라 그럴까요? 명시적, explicit한, 그러니까 눈으로 딱 관측이 가능한 절차로 보는 거지. 그럼 뭐가 can be captured in a program? 진단하는 이 과정을 프로그램에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담으려면 그냥 저 뭐예요? 인투이티브하게 두면 안 되잖아. 그냥 대충 딱 보고 이렇게 딱 보니까 느낌상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단을 내리는 과정을 캡처해갖고 명시적 과정 형태로 담으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이 진단 과정 자체를 명시적인 절차로 판단을 했다는 거죠. 프로그램에 담을 수 있는 명시적 절차로 봤다 이 거야. 이 AI 과학자들은. 자, AI 전문가들이요, attack the problem by interviewing a physician over the course of months 이렇게 돼 있는데, attack the problem인데 AI 전문가들이 문제를 공격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그 문제를 확인을 해갖고 그 문제 착수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요 단어를 별도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돼. AI 전문가들이 문제를 공략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뭘 함으로써? 인터뷰를 함으로써. 누구? physicians. 내과 의사들을 인터뷰를 함으로써 문제를 공략을 했대. Over the course of months. 수개월에 걸쳐서. 그래갖고 trying to pin down. 뭐라고 딱 밝혀냈냐고 뭐를 밝혀내려고 노력을 했냐면 every aspect of how he or she makes decision. 여기서는 he or she는 당연히 의사 선생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내과 의사들이요. 의사 선생님들이 결정을 내리는 how 방식에 대한 여러 측면들을 정확히 핀다운 밝히려고 trying to 애를 썼다 이 말이야. 자, 콤마 찍고 ing 나오면 그리고 뭐뭐 했다 이렇게 보라고 그랬죠. 그냥 and try로 보는 거예요. 이런 애들 그냥. 주어는 당연히 AI experts가 되겠죠. 이게 이거고 요게 이거니까 만들면서 분사구문 만들면서 and 생략 시제 같으니까 ing 붙여갖고 trying 이렇게 됐을 뿐인 거야. 알았죠? They model the structure of that practical knowledge which feels intuitive. 이렇게 뭔가 직관적이다라고 느꼈었던 어떠한 진단하는 이 지식 이렇겠죠? 그렇죠? 지식 이거에 대한 그렇죠? 스트럭처 구조를 모델화했다 이 말이야. 그렇죠? 모형을 만들었어. 그래서 진단을 하는 그 과정에 그렇죠? 지식에 관련된 구조를 모형화했다 이렇게 봐. The resulting program will. 그리고 결과로 나온 프로그램은 given the same information as a physician.
자, 뭐예요? 내과 의사들하고 동일한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면 usually come to the same conclusion. 똑같은 결과를 내놓더라 이 말이야.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단연간의 업무를 통해서 환자를 보고 병명을 진단하는데 자기들이 쓰는 게 직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직관들을 쭉 모아서 만든 프로그램들을 확인을 해봤더니 얘네들도 동일하게 정보를 받으면 동일한 뭘 내놓더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놓더라는 거잖아요. 그쵸? 다시 말해 더 이상 직관이 아니라 뭔가 어떤 특정한 절차랑 규칙이 있다는 얘기인 거지. 즉 여기서 이 문장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진단은 더 이상 직관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진단은 더 이상 직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The process of writing such programs has a side effect.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뜻하지 않은 결과가 생긴대요. If the problem thinks henceforth, henceforth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뭐 그거 이후로 이런 뜻이에요. 그냥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르겠다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Like the physicians. 의사처럼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의사들의 생각은 about his or her activity. 진단이겠지 이거야. 그녀의 활동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진단일 거예요. 그들의 활동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has been changed.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당장 바뀐 것도 아니야. has been changed가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어떤 거예요? 지금도 바뀌고 있는 중이고요. 바뀌기 시작한 지 좀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그랬겠어? By the collaboration in making a program.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콜라보레이션 과정에 의해서 그 시점부터 이제 바뀌어 온 거지.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의사처럼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이거 만약으로 해석이 안 돼.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거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접속사는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해. 이게 이렇게 해줄 것 같으면 그냥 처음부터 얼도우를 썼으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if를 뒤져보면 although의 뜻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건 자꾸 외우시면 안 돼. 이런 거 자꾸 외우시면 안 되고 접속사가요 어느 특정 뜻 하나로만 쓸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뭔가 작가는 이 if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썼을지 모르겠지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if가 적절하지 않은 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내용상 적절하게 바꿔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비록 아무리 프로그램이 의사들처럼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쵸? 정작 의사들의 생각, 진단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이 콜라보레이션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중인 거야. 뭐라고 바뀌었느냐? 바뀐 내용이 이제 밑에 나오는데 What once seemed intuitive. 자, what once seemed intuitive니까 자, 직관적이라고 보였었던 것들이겠죠. 그렇죠? 전에는 의사들에게 있어서 직관적이라고 보였었던 것들이 has been shown to be formalizable. 공식화가 가능한 걸로 보였다 이 말이야. 자, 여기서 사실 중요한 말은 formalizable 이 단어죠. 공식화가 가능하더라. 자, 그리고 아까 이 문장 6번 문장과 더불어서 사실상 뭐예요? 의사들의 진단이 더 이상 직관적이지 않고 사실상 공식화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사들도 자, 자기가 이제 직관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절차를 쭉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거야. 그지?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인터뷰를 쭉 해오면서 살펴보니까 자기는 직관적으로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공식이 갖춰져 있는 상태였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이 다른 건 어려운 게 없어요. 문법도 사실 볼 것도 별로 없고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마지막 지금 8번 문장에 나와 있는 저 if 해석이 가능하냐
if 해석이 가능하냐. 그 다음에 6번 문장으로부터 진단이 더 이상 직관적이지 않다. 의사들이 내리는 진단은 직관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생각해낼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나온 문장에 자, 한때는 intuitive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intuitive, 직관적이지 않고 formalizable, 공식화 가능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 저 마지막 말 추론해낼 수 있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런 게 핵심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방금 한 거 천천히 살펴보시고 네, 구강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